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김은기 교수입니다. 우리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는 경찰과 법률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함께 경찰학과 범죄학 그리고 법학을 배우는 학과로 작년 2020년 처음 우리 배재대학교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우리 경찰법학과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경찰이라는 주제에 관해 고민하고 토론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2021년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민주주의와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라는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설 학과이고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준비한 우리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와 경찰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회 경찰법학과 학술대회 전체 사회를 맡은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김은기 교수입니다. 제1회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학술대회를 우리 학과장이신 백정훈 교수님의 개회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법학과가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의 주제로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열띤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출의 결과가 우리 경찰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오늘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이게 지금 지친 그런 시기인데도 이렇게 학문적 열정이 이제 빛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미소가 있어서 빛나는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이 이제 1회 학술대회이지만 이 학술대회가 이제 경찰 법학과의 도약과 그 발전의 큰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도 성대하게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이런 학술대회가 열려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흐뭇하고 멋진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경찰 민주성 확보를 위한 외부적 통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는 먼저 오진서 20학번 학생이 2학년 학생이 발표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은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행정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찰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개헌으로 인한 정치적 민주화를 계기로 1991년에는 경찰법이 제정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을 기초로 하는 경찰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수용되어 민주주의는 경찰의 모든 영역에서 현실적인 지배 이념이 되어 있고 경찰 활동의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찰 민주성 확보를 위한 외부적 통제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외부적 통제 제도를 통해 경찰 민주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 사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이 구성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갈 때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민주성이란 국민 의사를 우선시하고 존중하며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경찰은 민주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 참여 장치를 확보하여야 하고, 둘째, 가능한 한 경찰 활동이 공개되어야 하고, 셋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의 권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내부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공무원의 민주적 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통제는 경찰의 기본 임무 수행이라는 경찰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산정된 기준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거나 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경찰 활동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 통제 방법은 다양하게 분류되나 그 주제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민주적 통제와 법적 통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를 분류하거나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 제시된 외부적 경찰 통제 방안으로는 전문가 패널 등이 시도경찰위원회로 참여하는 방안, 독자적 직접 수사권을 가진 외부 통제 기구의 도입, 경찰위원회 개혁 및 경찰ombudsman 제도의 도입,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부적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을 설치하려면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 나가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기존에 있던 경찰위원회를 개혁하면서 경찰ombudsman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ombudsman의 본질적 기능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경찰ombudsman을 설치하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ombudsman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여 경찰에 대한 ombudsman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계속 경찰 ombudsman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일본의 경우처럼 경찰위원회가 경찰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찰 ombudsman 제도 도입의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독립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ombudsman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검찰과의 업무 영역 조정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에서는 경찰 관련 민원을 경찰위원회가 전담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위원회로 접수되는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은 경찰위원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타 부처 업무와 관련성을 갖거나 국가 정책과 관련되는 사안 등의 경우에는 인권위원회로 넘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위원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위원회에서 접수하는 수사 관련 민원을 검찰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사항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경찰 간의 비위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르거나 검찰의 권한이 아니면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검찰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경찰위원회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의 권한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바로잡음이 타당한 것들은 검찰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어떤 조직이고 경찰의 이념, 민주성은 무엇인지, 통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경찰 민주성 확보를 위한 외부적 통제 방안, 더 나아가 다양한 외부적 통제 방안에 관해 관찰하고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음을 고려해서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두 번째로 시민에 의한 외부 통제 기구의 도입, 세 번째로 경찰 ombudsman 제도의 도입,
네 번째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봅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각각의 외부 통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21학번 김민지 학생이 오진서 학생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제언 또는 반대 의견 또는 질의가 있으면은 토론에 포함하여 토론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1학번 김민지입니다. 우선 발표자님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경찰은 한 국가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경찰이라는 지위 때문에 공무집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면서도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판사의 정치적 표현에 관련하여 법관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법관 개인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거나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 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라고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전통적으로 답습해왔던 공식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 토론은 제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성의 구성 요소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성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의 유형으로 투표 참여, 시민사회 참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 수용 등이 있습니다. 투표 참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를 포함한 정치 참여는 협의로는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주민의 행위라는 입장에서 광의로는 정부기관과 사적기관의 상호작용 또는 정보교환이라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시민사회 참여는 지역 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시민사회 참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성의 요소로 고려되며 하나는 시민사회 참여가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기반인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의 형성, 시민성의 함량과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결과인 것으로 논의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그 자체로서 민주행정의 본질적인 행정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적극적 알 권리 신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실현되었으며 시민의 행정예산 감시 도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언론의 자유와 소통의 활성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이 이런 방법들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경찰 민주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통제 세션을 마치고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제대학교 경찰접학과 제1회 학술대회 제2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경찰접학과 유진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강하늘 학생이 지방자치경찰제와 경찰민주성 확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 그 변경에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비판적 이슈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치경찰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 분류된 개념입니다. 국가경찰제는 경찰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반면 자치경찰제는 그 권한과 책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이 양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현행 국가경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정보, 보안, 외사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 3으로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를 자치경찰 3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자치경찰 민주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언급할 분야를 제외하고도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자치경찰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자치경찰의 방향성과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경찰법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 분류상으로는 자문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그 위상과 권한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기획 위반, 치안계획 수립 권한, 치안 관련 법규 명령, 제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 집행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차단됩니다. 둘째, 현행 경찰법에 의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과 그것의 법적 구속력은 물론 법적 지위, 임명 방식과 임기 등이 과거 경찰위원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 상호에 대한 주요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제2요구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자치경찰의 운영에 과도한 개입이 우려됩니다. 넷째, 자치경찰이 당연히 가져야 할 분권성과 독립성이 국가경찰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찰위원회의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2요구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지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구속력을 견고하는 방안이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에 대한 경제와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차관급인 경찰위원장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유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새롭게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상설화하고 심의 의결 사항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찰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 요구권을 갖도록 합니다. 경찰 인사과정 중 승진 인사에서는 현경 이상, 보직 인사에서는 경무관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경찰청장이 제출하면 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바라는 부적절한 지휘 명령에 따라 자치경찰의 분권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2요구에 대한 권한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제2요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 요건과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 세력을 향한 자치경찰의 줄서기 현상의 우려는 물론 자치경찰이 지역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이 이루어질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어 제시된 것이 시도경찰자치위원회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장에게서 자치경찰로 이어지는 개입과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하고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진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또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인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17개 사항은 포괄적 사무들로만 그 범위가 규정되고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사무기구에 대한 통제장치와 방법을 시도조례가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에 있어서는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가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에 있어 1차적 추천 권한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전체로 부여하는 것이 민주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도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경찰과 지자체로부터 분권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자치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현행 경찰법에서는 국가경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놓아 국가경찰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국가경찰의 사실상 외곽 조직의 역할에 머물게 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많기도 합니다. 또한 수사사무에 대한 인위적 구분으로 인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사무 범위의 중복과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이념에 따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는 어떤 모형인지, 이 모형들에 따라 과연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의 사무를 구분해야 하는지, 구분한다면 자치경찰의 사무는 어떠한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에 일부 변화가 가해졌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제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본적 이념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활동과 지방자치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차원의 종합 행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근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광역 시도의 조례에 더욱 다양한 자치경찰의 사무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토론자 시작해 주세요. 저는 지자체와 지방자치경찰제의 협업과 지자체 사무 전과 우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은 자치경찰의 지역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 사무와 일반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또한 해당 자치경찰 구역에서의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와의 협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가 안전을 숨는 분야까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대통령령에서 기준에 따르면 무분별한 사무 확장은 방지가 가능하나 일본 조문에 의해 지자체 사무까지 전가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국가경찰로 운영되어 오던 수도경찰청을 자치경찰로 바꿔 광역 단위로 지방경찰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성된 이원적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 경찰위원회가 관리하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와 그 산하에 있는 파출소와 경찰서, 주재소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자치경찰은 경찰 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적, 요청 및 전국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해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자치경찰제로 모델로 함으로써 국가경찰만으로 치안 수요와 주민의 참여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은 주민의 치안에 더욱 신경 쓰고 국가경찰은 큰 사건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치안 문제에 대해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김유진 토론자분과 강주혁 토론자분께 질문을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토론자분께서는 자치경찰의 업무가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이신가요? 저는 업무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주혁 토론자께서는 국가경찰은 큰 사건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큰 사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경찰이 맡는 큰 사건은 정부와 보안회사 등의 광역범죄나 국익범죄 등 이러한 것이 큰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 자치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는 생활안전과 지역경비, 교통사고 등의 업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토론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을, 그리고 강주혁 토론자께서는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을 말씀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치경찰은 물론 국가경찰의 업무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게 만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축소되어 왔던 경찰의 업무가 오늘날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까지 도맡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이 업무를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엄연히 자치경찰 업무 확대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기속력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제시되는 조례가 지자체의 업무를 도맡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국가경찰과의 업무 분배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그 분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업무 분배는 추후 자치경찰제를 이원화 모델로 변경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제 답변은 현 정부 초기에 제시된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형이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향후 이원화 모델로 변경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중 업무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 업무의 공유가 용이해야 하고 사건 사고의 사후 처리는 국가경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와 각 지역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범죄의 사후 처리보다는 지역 환경에 맞는 범죄 예방 설계, 흔히 학계에서는 세피드라고 언급을 하죠. 또는 범죄의 다발 구역, 순찰 등 범죄 예방의 업무를 주축으로 활동할 것을 제언합니다. 물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임무를 단편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범죄 예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로써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제2회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학부 학생, 더군다나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라서 걱정도 상당히 많았지만 막상 학생들이 준비 과정과 오늘 학술대회를 지켜보니 제 걱정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 페스티벌에도 선정되어 참가할 수 있다면 더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배재대 경찰법학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